그런데 이 대영제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어떤 나라였을까? 그 대영제국 자체의 어떤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영국은 매우 기술이 발달한 나라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보통 여러분 좀 나이 좀 지긋한 분들에게 선생님, 영국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80세 된 좀 유식한 노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면 영국 신사의 나라지 그렇게 얘기해요. 신사의 나라. 즉 신사라는 건 뭐예요? 우월한 도덕성의 나라다. 영국은 도덕적인 나라다. 영국은 기술이 발전한 나라다. 그것이 바로 대영 제국의 원동력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기술이 발달했다 그건 맞지만 도덕성이 우월하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영국을 설명하는 과거의 도식은 이런 거죠. 영국은 프랑스와는 다르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민지를 차지하면 막 가서 지배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했나? 영국은 식민지에 철도를 깔고 영국은 식민지에 학교를 만들고 영국은 식민지에 근대적인 정무를 만들고 영국은 식민지에 근대적인 법률을 보급하고 영국은 식민지에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 그렇게 영국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식민 정책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좀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관해서 여러 종류의 책과 여러 종류의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발전했다. 식민지 조선의 경제 성장률은 본토인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앞섰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경영은 결코 일본 본토의 이익이 되지 않고 식민지 조선에 큰 이익이 되었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세뇌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마케팅을 했거든요. 어디서 온 거예요? 영국 사람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영국 사람들한테. 그런데 가엾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뉴 라이트라고는 거기도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백 교수는 옛날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못 간 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울대학을 아침부터 그냥 계속 쪼아대는구만 이렇게. 여러분 제 고등학교 성적표 보세요. 저 서울대학 가고도 남았어요. 안 갔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그런 분풀이가 아니고요.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어찌된 일이지 서울대학 경제과 출신 중에는 그런 식민지 담론에 속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말하기 거북하고 죄송스럽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해요. 저도 공인이지만 지금 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그 윤석열 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대법원, 이른바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식민지 일본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삼자 해결책이 아니고 삼자 해결책이에요. 당사자인 일본이 우리의 피해 당사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 말은 뭐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리숙해서 당한 것이지 저 사람들이 나빠서 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데는 일본 사람들의 기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요구하지 말고 우리 돈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것인데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앞장서서 퍼뜨린 나라가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대영 제국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화자찬에 불과하고 오늘날에 그 대영 제국의 자화자찬을 믿는 똑똑한 지식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윤석열 씨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소수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마음껏 착취를 해먹고서는 나중에는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했고 실제로 우리는 손해봐가면서 너희 나라에 이러저러한 시설들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국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되어 가지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맞장구 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게 정말 이건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사실 영국에 찬란한 면도 있지만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어요. 그 부끄러운 과거에 정말 눈에 띄는 핵심적인 것이 지금 자막에도 보입니다마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이 아주 많은 돈을 번 사업이 있었는데 그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사실은 무슨 면화 수출이 아니고요. 무슨 방직 제품, 모직 제품, 면직물 수출이 아니라 흑인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노예 시장만 영국이 대규모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본래의 주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파괴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호주에 살고 있던 업오리진이라고 하는 원주민의 문화와 원주민을 거의 멸종 상태로 몰고 간 것. 또 미국에 살던 원주민들, 인디아이라는 말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인디아이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일까요? 인디아이라는 말은 인도 사람이란 말이죠. 아니 인도가 아닌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계속 인디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이 대영 제국은 크게 보면 그런 노예 무역과 같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식민지에서 질병이 크게 유행을 할 적에도 구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학살을 일삼았죠. 그런데 물론 이것은 영국에 국한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고 포르투갈도 그랬고 벨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 제국들의 과거 이른바 서구 열강과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그런 형태의 제국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시한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여러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한이 윤석열 씨에 하면 시한이 이미 지났어요.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무슨 시한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게 그러면 99년까지는 유죄가 되고 100년이 되면 무죄가 된다는 법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혹시 그런 주장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 피해의 기억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영원한 범죄 행위로 기록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점에서 섣불리 거기에다가 시한을 정해가지고서 이제 시간 다 지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일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한국은 끊임없이 사과를 한국이 아니고 한국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한국의 양심적인 정치가들은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을 늦추지 않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다시는 우리가 전과 같은 끔찍한 사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한일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에 처한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역시 과거의 문제를 정확하게 결산하고 피해를 주었던 이른바 서구 열강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항의요 저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같은 처지에 있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우리가 일본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은근슬쩍 뭉개면서 일본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재는 개편이니까. 그건 다 말하자면 심한 말을 사용하면 날강도들이기 때문에 날강도들은 날강도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받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연대해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심하게 압박하고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